중국 축구는 앞으로 100년 동안은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어젯밤 펼쳐진 23세 이하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소식들이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중국을 조별리그 상대로 맞아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2대0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경기 결과를 두고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는 중국과 엇비슷했다고 회자될 만큼 중국에 거센 압박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선수들은 겨우 한두 번 주어진 결정적인 찬스만으로도 가볍게 득점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을 이기려 아득바득 플레이하던 중국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경기 직전 중국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을 향해 맹비난을 했기 때문에 더욱 기분 좋은 경기 결과였는데요. 중국의 축구 소식지 소호닷컴은 강팀인 대한민국과의 경기는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해야 한다. 아직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빈틈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자신감이 넘치고 파워풀하지만 진정한 핵심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파 선수들이 대부분 부재 중이다. 한국의 축구 스타일은 매우 구식의 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90년대 축구 전술 방식을 답습하는 대한민국을 중국은 충분히 분해시킬 수 있다. 라고 보도해 경기 전부터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이 깔끔하게 승리를 챙기자 중국에서는 설레발을 쳤다며 해당 언론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은 대표팀 경기에 대한 주요 장면과 참교육당한 중국 언론의 소식에 대해 글로벌 사커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밤 펼쳐진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중국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축구 중계를 해설하던 해설자들마저 몇몇 중국의 공격 장면에서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이 경기를 잘 대비한 것인지 아직은 어린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었는지 의외로 전반전은 양팀이 대등한 경기를 치르는 양상이 나와 경기를 지켜보던 대한민국 축구팬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전반전 14분부터 중국에게 돌파를 허용하며 1대1 실점 찬스를 내주기도 했지만 수문장 김정은 골키퍼가 엄청난 반응 속도로 손을 뻗어 공을 막아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경기 장면에서 대한민국 김정은 골키퍼의 선방쇼가 계속 나오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전반 20분에도 중국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역에서 자유롭게 공을 이어받는 중국의 연계가 왜 그런지 이날만큼은 이상하게도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 버렸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기는 대한민국 대표팀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전반 33분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제골이 폭발하는데요. K리그 최연소 출전 선수 기록을 가지고 있을 만큼 천재적인 축구 실력을 자랑하는 이영준 선수가 소위 해저 축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이 이전까지는 중국에게 살짝 밀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수많은 슈팅을 하늘로 날려버린 중국의 공격수와는 다르게 딱 한 번의 유효 슈팅을 그대로 골로 이어가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전 경기였던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으로 진땀승을 거둔 대한민국이었기에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과 왈가왈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전술 관련 논란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낸 득점인 것이죠.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인 3백 전술을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을 이영준 선수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개인 기량으로 돌파해내고 있는 경기인 것입니다. 이어진 후반에는 김정은 골키퍼의 뛰어난 선방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수비진에서 나온 패스미스를 중국 선수가 그대로 끌고 올라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지만 김정은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매우 위험한 실점 찬스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중국과 대등한 상황에서 차이를 가른 것은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이영준 선수의 개인 기량이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넘어온 공을 성공적으로 터치하며 중국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 방향으로 역방향 슈팅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의 2대0 승리를 이끕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해외 토픽에도 오를 만한 재밌는 선수 기용이 있었는데 후반전 중국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지자 중국 감독은 절실해졌는지 매우 어이없는 전술을 꺼내듭니다. 바로 중국의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의 유니폼을 입고 공격수로 출전한 것인데요. 이 골키퍼의 신장이 2m가 넘기 때문에 단순히 롱볼을 차서 머리로 어떻게든 득점하겠다는 억지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몇몇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며 역시 손자병법의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정도의 창의력을 갖춘 전술이라면 아예 새로운 축구 장르를 개발해서 중국에서만 따로 경기하는 게 어떨까 싶다. 우리나라도 공격형 골키퍼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은 김병지라고 다들 말 안 해도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재밌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게 2대0으로 패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축구 실력을 몇십 년째 보유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한민국과 중국의 성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처참하게 농락당하기도 한 중국인데, 손흥민은 당시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손흥민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당시 손흥민이 라보나킥을 보여주는 등 성인이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경기하듯이 하고 싶은 대로 맘껏 축구해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중국 대표팀 실력 때문에 중국 팬들끼리도 경기장에서 싸움이 발생하는 등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렇게 중국 국민들이 축구 실력에 분노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중국은 국가 주석의 주도 아래 일명 축구 굴기라고 불리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중국의 주석이 축구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가대표팀을 최소한 월드컵 본선에는 오를 수 있는 수준의 강팀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가진 정책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2015년에 시작되었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월드컵 본선은커녕 예선도 꼴찌로 탈락하는 수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 아래 경기장을 수십 개를 새로 짓고 유소년 성장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 선수들을 육성했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발가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좌우되는 선수 기용이 아닌 유소년 선수들마저도 기부금을 많이 내면 경기에 기용되는 악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내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3세 이하에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국내 리그 출신의 선수들이라도 중국을 2대0으로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사실상 돈으로 실력을 샀다고 해도 될 만큼 재능과는 별개로 돈에 의해서 선수들이 기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매우 많은 축구시설과 훈련학교를 지었는데, 중국의 소득 수준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금액인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축구학교에 입학조차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실제로 축구 재능이 있는 선수라도 그 실력을 계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축구 실력에서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경기가 끝난 직후 중국 축구 소식지 소호닷컴은 경기 전 구식 축구를 하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기사를 내리는 동시에 자국 축구 선수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소식지는 중국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골 결정력에 비교도 되지 않을 실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계속해서 성공해낸 반면 중국의 선수들은 골대 앞에서만 서면 공의 전기라도 흐르는 듯 공을 무서워하고 급하게 슈팅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주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우아하고 침착하게 공을 다루는 대한민국 공격수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중국 선수들의 다급해 보이는 볼 처리는 이번 경기 패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기력을 몇십 년째 쫓아가지 못하는 현 시점 실력과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분석해야 한다 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실력적으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